자, 그러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우선 그 사물 인터넷이죠. IoT가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IoT가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의 개요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 IoT를 적용하고 사용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산업계니까요. 그 인더스트리얼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USN이라는 게 전에 있었고요. 유니버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전에 RFID가 있었죠. RFID가 있었어요. RFID, 아이덴티피케이션의 ID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RFID가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USN 발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IoT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이 사이에도 좀 뭐 얘기들 많았어요. 뭐 D2D라든가 그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끼리 통신하는 거, 뭐 이런 중간에 이렇게 되게 많은 그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 세월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IoT가 이제 요구되게 된 거죠.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의료 센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부정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정맥이 뭐냐면 그 돌연사 있잖아요. 돌연사. 그럴 때 이제 이 부정맥에 의해서 돌연사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심장이 있으면 이게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심박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흐름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돌연사를 해요. 근데 이 부정맥은 건강검진으로 이제 어렴풋이 짐작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진짜 확실하게 알고, 첫째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부정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현재 사망 시점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파악하고 싶죠. 왜냐면 얘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맥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되게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정맥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히 부정맥이냐를 파악하고, 그리고 부정맥에 의해서 내가 지금 몇 분 내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있어. 그럼 요거는 진짜로 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죠. 킬러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장비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정맥 가능성의 진단을 받으면 이 장비를 이 몸에다 차고 다녀요. 그러면 이 몸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모집해가지고 얘가 그 부정맥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정맥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뭐 이걸 살 만한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면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지금 이게? 400만 원이에요. 이거 너무 비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질병이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만약에 사회에서. 지금 암 같은 건 거의 다 고치잖아요. 그렇게 고치고 이제 남은 병이 뭐 치매나 부정맥 정도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험이 안 돼서 비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이 되면 뭐 2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쳐봐요. 왜냐면 암 같은 걸 사람들이 잘 안 걸려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안 쓰인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420만 원을 내고, 420만 아니군요. 더하기를 못하네요, 제가. 380만 원이죠. 그럼 나는 20만 원을 내고 이걸 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 부정맥이면 반드시 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런 요구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거 말고도 많아요. 가스 배관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이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명에 관련됐으면 이건 무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넓긴 한데 하여튼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나라가. 근데 이쪽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석유를 배달하려고 그래요, 석유를. 근데 석유를 차로 나르고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차가 씻는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차에다 돈을 쓰기가 뭐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송유관을 연결했어요. 좀 대단하죠, 그죠? 이게 지금 수천 마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0마일 정도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 반 정도 되거든요. 비행기로 5시간이에요, 여기서까지. 차로는 그럼 몇 시간 한 이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한이 많으니까 송유관을 설치했어요, 여기다. 그러면 막 빨라졌잖아요. 여기서 석유를 보내고 여기서 받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보내고 또 여기서 받고 뭐 하여튼 좋죠. 편리해졌어요. 근데 이제 도둑들이 있잖아요. 도둑들이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구멍만 뚫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평생 차는 공짜로 타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도둑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빼가려고 그러니까 이걸 송유관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을 세우면 몇 명을 세워야 될까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센서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여기다가 센서 네트워크를 딱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덕지덕지 해가지고 여기다 센서를 설치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거나 압력이 달라지거나 뭔가 이렇게 누유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센서들이 감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경찰이 여기 잡으러 가는 거죠. 센서 얼마나 설치했을까요? 엄청 설치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그 기획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제 필요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물건 팔 때 RFID에 있다가 USN 거쳐서 IoT로 오면서 이런 시스템들 갖추게 됐고요. 이런 산업적인 생태계가 마련되게 됐어요.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뭐 회사 근무한다 이렇게 개발자들을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뭐가 나와야 돼요? 프로덕트가 나와야 돼요. 프로덕트가 나오면 이게 뭐에 쓰이는 거죠? 누가 사가지고 가요. 사용자가 유저가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뭘 줘요? 돈을 주잖아요. 펀드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면 여기서 또 이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뭐 사용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개발자로 여기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져가서 집에서 여기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태계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프로덕트고 그러다 보면 이런 그 생태계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은 엔지니어로서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분야에서 이 분야가 나한테 맞나? 뭐 그러면서 이런 걸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IoT라는 과목이 되게 이제 수요지향적인 과목이에요. 수요는 산업체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체의 수요는 바로 여기죠, 여기.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기. 모집 정보 보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모집 정보 보고 들어간 이유는 거기서 이제 필요하니까 뽑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럼 이제 어떻게 뽑아요? 어떤 기술, 개발자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산업 분야가 생기고 그 요구들이 거꾸로 되돌아와서 회사에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회사예요. 그럼 교육기관은 뭐예요? 그 교육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부에서는요, IoT 스마트 서버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의 개발 환경 구성 해가지고 이제 구성해요. 그때 진짜로 실제로 거의 실습이라고 보면 돼요. 수업이 프로그램 배우는 거예요. 시스템 사용하는 거랑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회사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거의 없겠죠. 그렇지 않죠. 더 많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도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 그거를 짜증이랑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 환경 구축하는 게 요런 그 시스템들 있죠. 보드 가지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한 지식이에요. 중요한 지식.
자,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이제 스마트 센서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센서를 붙여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LED다 그러면 이제 불 켜는 거 하겠죠. 불도 뭐 그냥 켜는 거 아니고, 뭐 이제 물 흐르듯이, 뭐 피아노 치듯이, 뭐 켜봐, 뭐 이런 거를 이제 퀴즈로 내가지고 이제 재밌게 수업을 할 생각이에요.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잘하는 사람은 좀 지겨울 것 같고, 좀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재미를 느끼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여유롭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스마트 센서 제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여기다 이렇게 리스팅을 해놨어요. 이 센서들을 배워요. 근데 다 배울 수는 없겠죠.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되는 데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센서를 가지고 나중에 구성해서 이제 프로젝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감지 센서,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리 감지 센서. 소리 감지 센서 여러분 아시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거. 마이크 있죠, 마이크. 마이크가 이제 소리 감지 센서인데, 그 입력되는 소리를 이렇게 디지타이즈 하거든요. 1과 0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그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는 되게 좋은 마이크죠. 근데 이 소리 감지 센서로 사용하는 거는 약간 크기 정도만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소리 감지 센서예요. 그 소리 감지 센서의 최대치가 우리 노래방 마이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저, 삑삑 울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시스템 구성할 때 누가 왔다, 인체 감지했다 그러면 도둑놈이다 그럼 삑삑 울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구현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C 모터 제어,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서 PWM을 배우거든요. 펄스 와이드스 모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PWM인데 이걸 통해서 모터 제어를 해요. 모터를 돌리면 모터는 어떻게 돌아요? 모터는 이쪽 방향으로 돌든가 이쪽 방향으로 돌든가, 다시 얘기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든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또 어떤 변형이 있을까요? 얼마나 빨리 도는가, 그죠? 얼마나 빨리 도는가가 있겠죠. 얼마나 빨리 도는가. 그러니까 요 방향, 그리고 이제 얼마나 빨리 도는가, 이런 걸 갖다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라고 생각하고 앞에 이제 인체가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모터를 안 돌리면 되겠죠. 바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센서만 붙여서 하니까 별로 실감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퀴에다가 달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자동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하나의 라즈베리 파이에 인체 감지 센서랑 DC 모터랑 연결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런 것에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와요. 감이 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되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태핑 모터 이제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 있죠. 스텝으로 그걸 이제 제어하는 거를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모듈, 스위치 버튼 있잖아요. 스위치 누르는 거, 뭐 이런 모듈들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센서, 빛 센서예요. 빛. 그 다음에 울트라소닉 센서. 요거는 이제 초음파 센서예요. 초음파 센서. 초음파는 뭐죠? 음파는 들리죠. 초음파는 안 들려요. 근데 소리의 웨이브를 가지고 있어요. 파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초음파를 이제 벽에다 쏴요. 그럼 다시 오거든요. 그럼 그 초음파를 받아가지고 거리를 재요. 초음파 속도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340인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속도가. 근데 그 속도를 봐가지고 도착하는 시간을 2로 나누면 가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당 시간이 구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구해지잖아요. 거리 구할 때 쓸 수 있어요. 거리 구할 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습도 센서. 너무 더우면 자동으로 이제 문 연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 문 열 땐 뭘로 열어요? 스텝 모터로 열어요. 스텝 모터로.
문을 손으로 열려면 자동화는 아니니까요. 그죠? 스텝 모터로 해서 그 문에다 설치해서 탁탁탁탁 해서 이제 되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 이 가변 저항은 어떤 생태계에 있는 현상들을 잘 담아낼 수가 있어요. 가변 저항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돌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돌리는 거 이렇게 뭐 예전에 볼륨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크기를 이게 얼만큼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변 저항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가변 저항기를 설치해요. 그러면 이게 돌릴 때마다 저항이 달라져요. 저항이 달라지면 V는 IR이잖아요. 이게 저항이 달라지면요, 볼티지가 달라져요. 그럼 볼티지를 감지해가지고 이게 얼만큼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혹시 아마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로 MP3 플레이어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쉽거든요. 그거는 거기서 그냥 있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볼륨을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달면 돼요. 그죠? 그런 거를 프로젝트를 이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치 센서. 터치 있잖아요. 그죠? 딱 누르면 이제 눌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터치가 있으면. 포토 다이오드 센서. 충격 감지 센서. 충격 감지 센서 여러분 자동차 안에 있어요. 자동차 안에. 그래가지고 에어백 터지는 거 있잖아요. 어떤 차는 에어백이 잘 안 터지죠. 그 충격 감지 센서 망가졌거나 에어백의 그 개화 장치가 잘못됐거나 그러겠죠. 이게 충격 감지. 응? 이런 거. 꽉 부딪히면 에어백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IR 옵스테클 센서. 이렇게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제어. 그죠? 그 다음에 머큐리 센서. 틸트 조정한 틸트 센서. 플레임 센서. 리드 센서. 더스트 센서. 요즘 막 미세먼지 난리 났잖아요. 먼지 센서. 그 다음에 가스가 노출되는지 재는 가스 센서. 이거 실제로 진짜 많이 쓰거든요. 공장 자동화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사고를 예방하려고. 그 다음에 IR 트래킹 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소일 모이스처 센서. 스마트팜 있잖아요. 스마트팜.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을 여러분이 3D 프린팅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학교에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럼 3D 프린터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이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홈을 만든 다음에 소일 모이스처 센서 말이에요. 그걸 설치해요. 그 다음 흙을 담아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물 분사 장치를 달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팔아요. 물 분사 장치. 근데 이제 개인 돈이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좀 힘들겠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수분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말라 있으면 물 줘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제어, RGB LED 제어,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 모듈, 낙 센서, LM35 센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은 부분을 다루네요. 간단하게나마. 그럼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실험해보고, 몇 개 엮어가지고, 이제 문제도 해보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게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 센서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에요?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센서 프로그램 하는 법 배울 거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사용법 배울 거죠. 그럼 요 IO 장치 있잖아요. 요 중간에 있는 거. 요 통신하는 방법. 요게, 중요하게 크게 분류하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GPIO.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센서는 그냥 스펙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값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제 종류별로 이제 해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그건 필요하긴 해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GPIO가 있고, SPI가 있고요. I2C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걸 봐서, 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IoT 업계로 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센서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얘는 안 바뀌어요. 인터페이스 방법은. 이게 I/O 장치, CPU,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랑 그 센서를 붙여서 동작하는 방법, GPIO, SPI, I2C가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센서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요 세 가지 요 방법도 동시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점수도 좋을 거고요. 이런 강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